네, 관련한 내용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나왔는지 김재훈 기상전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반소매 셔츠를 많이 입고 다니는데 요즘 보면 긴 소매 셔츠를 많이 입고 다니거든요. 그만큼 좀 추워졌다는 건데 오늘 날씨는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네, 기나긴 폭염이 끝나고 요 며칠 계속해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어제의 경우 바람도 선선하고 또 청명한 하늘까지 드러나면서 가을 분위기가 좀 물씬 났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선선한 가을보다는 오히려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반도 북쪽에서 찬 공기가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데다가 오후부터는 구름까지 다소 끼면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3도에서 많게는 5도 가까이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를 보이겠고요. 대전도 25도, 광주가 26도 안팎까지 올라 서늘하겠습니다. 주말부터 어제까지 많은 비가 내린 동해안 지방은 현재는 비가 그쳐 있지만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고 있고요. 또 특히 오늘부터는 서쪽 해안과 내륙에서도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일 것으로 보여서 방파제나 해안도로에서는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상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올여름 좀 유난했던 더위만큼이나 기상청이 좀 예측을 하지 못하면서 양치기 기상청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맞추지 않고 싶어서 안 맞춘 건 아니겠지만 이번 여름 이딴 오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네, 먼저 날씨를 전해드리는 입장에서 워낙에 기상청 예보가 빗나가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 뭐 어떻게 좀 전해드려야 할지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문제점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올여름 유난히 오보가 많이 난 것은 아무래도 좀 전례 없는 현상이 나타났었고 이 부분을 기상청이 예측을 하지 못했는 게 가장 큰 오보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여름 폭염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국발 열파가 원인이다 뭐 이런 얘기 자주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중국발 열파의 같은 경우는 이제껏 단 한 번도 우리나라 여름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패턴입니다. 기상청도 이 부분을 예측하지 못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시인을 했었고요. 특히 우리보다 예보 기술이 뛰어나다고 보는 미국이나 일본 모델에서도 똑같이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보할 때 참고조차 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올여름에 나타난 특이 현상이 기상청의 능력을 벗어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번에 오보가 너무 잦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예전부터 지적돼 온 예보관의 순환 근무와 영국 모델을 들여와서 제한적인 상황에서 해석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독자 모델이 없다는 것과 관측의 부실과 운영, 여러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도 올해 굉장히 유례없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지만 그간 개선되지 못했던 이러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좀 터져 나오면서 이딴 오보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날씨를 보면서 언제쯤 좀 서늘해질까, 언제쯤 시원해질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텐데 기상청에서는 일주일만 참아라. 근데 일주일 뒤에는 또 더웠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이 더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기상청이 예보 개선 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네, 먼저 최근 기상청 예보 능력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국가기관인 만큼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잘 개선을 해서 떨어진 신뢰를 좀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그래야겠죠. 좋겠습니다. 어제 기상청이 내놓은 대책을 좀 살펴보면 가장 먼저 예보관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기상청 예보관이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 유지가 어렵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수만 전문적으로 예보하는 단기 예보 전문 분석관과 또 기온만 전문적으로 예보하는 중기 예보 전문 분석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보관을 4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자격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가 있는 것처럼 예보관도 1등 예보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평생 예보관제를 도입해서 고질적인 문제였던 순환 근무를 없애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또 19년까지는 한국형 수치 모델을 개발을 완성을 해서 실제 예보에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대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강수 예보 정확도를 95% 수준까지 좀 향상을 시키고 현재 85% 정도에 머물고 있는 장마철 예보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대책을 좀 살펴보면 과거에도 좀 비슷한 대책을 내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대책도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피부로 와닿는다는 생각은 안 그러니까요. 들거든요. 네. 김 기자가 보기에 앞으로 예보 정확도 얼마나 높아질 걸로 보이십니까? 네, 먼저 뭐 내놓은 대책을 좀 살펴보면 전문 분석관이라던가 평생 예보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예보관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당히 긍정적인 대책이라고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보 정확도를 끌어올리는데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수치 모델 개선과 향상인데요. 반면에 기상청이 내놓은 대책을 좀 보면 수치 모델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년에 한국형 수치 모델이 운영된다고는 하지만 모델 도입 초기에는 여러 가지 수정이나 보완 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충분한 사례를 분석을 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장 개선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95%라는 예보 정확도를 내세웠는데 현재 과학 기술을 가지고 이론상으로 예보 정확도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9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상청이 최대치에 도전을 하는 건데 최근 기후 변화 패턴을 봤을 때 지금 예보 정확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목표가 너무 높게 잡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대책을 나올 때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대책 없는 대책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만큼은 좀 대책을 좀 확실히 잘 지켜서 확실히 체질을 좀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보통 이제 거짓말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구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검색을 해보면 연관 검색어 기상청이 뜨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기상청이 신뢰를 쌓아서 명예회복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